자, 여러분, 지난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적벽대전의 그 뜨거운 불길이 채 꺼지기도 전에 유비가 주유의 뒤통수를 제대로 치고 형주를 낼름 차지해버렸죠. 그런데 말이죠. 천하의 주유가 이걸 그냥 보고만 있었을까요? 에이, 절대 아니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피 튀기는 전쟁터가 아니에요. 그 대신 아주 달콤한 향기가 진동하는, 하지만 정말 위험한 잔치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할까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난 숙적이 갑자기 자기 여동생이랑 결혼하라면서 청첩장을 떡하니 보낸다면 여러분은 어떡하시겠어요? 이게 과연 일생일대의 축복일까요? 아니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일까요? 유비가 바로 이 기가 막힌 제안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대체 누가 이런 아찔한 제안을 설계했는지 만나봐야겠죠? 네, 바로 동호의 대도독 주유입니다. 적벽에서 조조를 물리친 그 엄청난 승리의 기쁨도 잠시 유비한테 형주를 빼앗기고는 분해서 잠도 못 자고 있었죠. 바로 그때 그의 머릿속에 아주 무서운 계책 하나가 번뜩하고 떠오릅니다. 바로 그 타이밍에 유비에게 개인적인 비극이 닥칩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아내, 간부인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만 거예요. 하지만 난세에는 한 영웅의 슬픔이 다른 영웅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하죠. 주유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무릎을 탁 쳤습니다. 됐다. 이건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자, 이게 바로 주유가 머리를 쥐어짜서 만든 미인계의 전말입니다. 일단 손권의 여동생, 아리따운 손상향이랑 결혼하자고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이걸 유비가 덥석 물고 강동으로 오면 그럼 그대로 그냥 딱 가둬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협박하는 겁니다. 형주 내놔! 안 그럼 여기서 못 나갈 줄 알아! 어때요? 정말 그럴싸하지 않나요? 예로부터 전쟁터에서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요, 날카로운 칼이나 창이 아닐 때가 참 많았습니다. 바로 이 미인계처럼 말이죠. 달콤한 미소 뒤에 서슬퍼런 칼날을 숨기는 것. 과연 유비는 이 위험한 덫의 냄새를 맡을 수 있을까요? 동호에서 혼담이 왔다는 소식에 형주 진용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힙니다. 아니, 이건 함정입니다. 조금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모두가 유비를 말리면서 난리가 났죠. 그런데 딱 한 사람, 제갈량만은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아주 여유롭게 미소만 짓고 있었어요. 주공, 걱정 마십시오. 제가 이미 다 계책을 세워두었습니다. 안심하고 다녀오시지요. 제갈량의 이 자신감 넘치는 한마디에 시끄럽던 장내가 거짓말처럼 조용해집니다. 그는 호위장수인 조온을 조용히 불러서 작은 비단 주머니 3개를 건네주죠. 바로 이 주머니 안에 주요의 거대한 계책을 통째로 뒤엎어버릴 기가 막힌 묘수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이야,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각기 다른 위기의 순간에 맞춰서 열어보라는 세계의 비밀 지령이라니. 이건 뭐 거의 잘 짜인 한 편의 연극 대본 같아요. 과연 첫 번째 주머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을까요? 동호에 도착하자마자 조은이 열어본 첫 번째 주머니의 지령은 그야말로 기가 막혔습니다. 혼수품을 잔뜩 산다는 핑계로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유비 황수께서 우리 손권 장군님의 누이와 결혼하러 오셨다, 이렇게 소문을 쫙 퍼뜨리라는 거였죠. 아니, 비밀리에 유비를 잡아다두려던 주유의 함정이 순식간에 온 백성이 다 아는 공개적인 경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송고는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어요. 온 나라가 다 아는 혼사를 사실 그거 거짓말이었어?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그는 어머니인 오국태에게 이실직고하고 유비를 직접 한번 만나보게 하기로 합니다. 그 운명의 장소는 바로 감노사라는 절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단 한 사람의 마음에 달리게 됐습니다. 바로 동호의 최고 어른 오국태. 그녀가 만약 유비를 보고 아유, 저런 사람이 내 사위라니 절대 안 돼 라고 해버리면 이 모든 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고 유비의 목숨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신사나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터집니다. 오국태가 유비를 딱 보더니 글쎄 한눈에 그냥 반해버린 거예요. 아니, 저 용의 얼굴에 봉황의 눈썹, 저 위험 있는 풍채 좀 보라고. 감탄에 감탄을 하면서 소리칩니다. 이야, 이 사람이야말로 내 진짜 사이다.
이 한마디에 아들 손권이랑 저 멀리 있는 주유의 그 비밀 계획은요, 그냥 시작도 못 해보고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와. 이건 감로사뜰에서 벌어진 일촉즉발의 장면인데요. 유비와 손권이 각자 칼을 들어서 앞에 놓인 커다란 바위를 내리치면서 소원을 빕니다. 유비는 제발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손권은 반드시 형주를 되찾게 해주십시오. 같은 바위를 향한 두 영웅의 엇갈린 운명이 칼날에 실려서 그대로 부딪히는 순간이죠. 오국태의 절대적인 지지, 이 강력한 한방 앞에서 손권은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유비를 해치려던 주유의 무사운 함정은요, 이제 진짜 결혼이라는 축복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건 뭐 주유가 쳐놓은 거미줄에 나비가 걸린 게 아니라 호랑이가 걸려든 셈이죠. 자, 정말 숨가쁘게 돌아갔죠?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맨 처음에 주유가 형주를 되찾으려고 미인계라는 판을 짰어요. 그런데 제갈량이 비단 주머니로 소문을 쫙 퍼뜨리면서 이 판을 한번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무도 예상 못한 변수, 오국태가 딱 등장해서 유비의 손을 들어주면서 아예 새로운 판을 만들어버리죠. 결국 손권은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 없어서 진짜 혼례를 승낙하게 됩니다. 이 불과 며칠 사이에 벌어진 머리싸움이 천하의 향방을 뒤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주유의 야심찬 계획은 단 하나, 완벽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유비를 인질로 잡기는커녕 진짜로 매제를 만들어 줬으니 이것보다 더 굴욕적인 패배가 또 있을까요? 하지만 주유가 여기서 에이 망했네 하고 포기할 인물일까요? 천만에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대망의 클라이맥스, 바로 유비의 혼례식 당일로 향합니다. 마침내 성대한 결혼식이 거행되고 유비는 손권의 누이 손부인과 정식으로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연회장에서는 풍악이 울려 퍼지고 유비 쪽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지만 정작 주인의 자리에 앉은 손권과 그 부하들의 얼굴에는 억지 미소만 가득했죠. 잔치상은 화려하게 차려졌지만 그 누구도 마음 편히 즐기지 못하는 마치 칼날 위를 걷는 듯한 아주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유비는 일단 가장 큰 고비를 넘기고 적장의 누이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하지만 잊으면 안 됩니다. 여전히 이곳은 적진의 한복판, 동호라는 사실을요. 동방화촉의 촛불이 꺼지고 이 호랑이 굴에서 맞이하는 첫날 밤과 아침. 과연 이 달콤하고도 살벌한 신혼생활이 무사히 이어질 수 있을까요? 유비는 과연 형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 뒷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